자, 자, 31번부터 먼저 한번 보자. 내용을 일단 항상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읽기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글로 쓰여져 있는 걸 자기 스스로 읽는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정의를 하잖아, 맞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예시를 들고 있네. 한 나이지리아의 유학생이 런던에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아직 그 식민지 시대에 있는 그 지역의 부모님들은 문맹이야. 글을 몰라. 그랬을 때 그 마을에서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편지 내용을 부모님에게 대신 읽어줬어. 맞아? 그럴 때 도대체 이 글은 누구가 reader, 독자냐 이거야. 부모가 독자냐? 말로 듣고 유추해서 이해한 부모가 독자냐? 아니면 그걸 전달해서 읽어준 사람이 독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글이라는 건 뭐냐? 글. 글이라는 것도 그 편지지 위에 써 있는 그 문자가 글이냐? 아니면 그걸 귀로 전달 듣고 아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부모님에게 기억되고 이해된 게 글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다 없다. 없다가 핵심인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명확한 구분이 없다, 없음, 부재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다시. 그래서 읽기 활동과 다른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다른 활동이라는 건 뭘 나타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신 읽어주는 거 또는 요즘에 온라인 미디어 같은 거에서 그냥 그 제대로 읽지 않잖아. 그냥 쓱 훑어보고 말잖아. 그지? 또는 우리가 뭘 다운받잖아. 다운받아. 맞아? 이런 것들도 과연 읽기라는 놈하고 어떻게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느냐. 이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봐봐. 독서라는 것은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계냐면 that are difficult to discern. discern이라는 말은 이게 식별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주 식별하기 어려운 경계를 가지고 있어. 즉 읽기라는 것의 경계는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해돼? 그래서 읽기에는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어. 뭐 이 개념에는 불안정성인데 뭐와 같은 개념? 독자라는 개념 그리고 책 또는 글이라는 개념에는 불안정성이 있다.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은 걸 그걸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literate이라는 말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을 사람이 그걸 갖다가 전달을 해줬단 말이야. 그 내용을 non-literate 하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부모에게 전달을 해줬어. 과연 그러면 누가 독자냐? 이 마을 사람이 독자냐? 아니면 그걸 전해 들은 부모가 독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도대체 글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또다시 그 편지지 위에 써져 있는 단어가 글이냐? 또는 일련의 함축과 암시야 이끌려 나온이라는 뜻인 거지. 부모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암축과 함시라는 말은 아 이런 뜻이겠구나 이해한 거야. 이해한 거. 그게 글이냐 이런 뜻인 거야. 맞아? 즉,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불분명하다야. 근데 온라인의 리딩과 그 전자적인 미디어, 매체라는 건 이메일 뭐 예를 들면 그지? 이런 것들도 프레젠트 제시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은 똑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누가 독자인가? 과연 무엇이 글인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제시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몇 가지 예시를 통틀어 가지고 뭘 봐야 돼? bright line이라는 분명한 선이란 말이 경계야, 경계. 경계가 있는 거야, 지금 없는 거야? 없으니까 부재라고 쓰는 거야, 부재 여기다. 오케이? 이런 분명한 선이 없는 거야, 없는 거. 이것은 is a constant 아마 상수다, 상수다라는 말은 늘상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야. 그게 편지든 온라인 미디어든 둘 사이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하나의 상수야, 상수.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내용적으로 여기다 1번의 absence, 부재라는 걸 답으로 찾기가 어이구 쉽지 않다 이런 얘기야. 만만치 않다. 오케이? 부재라는 대신에 쓰인 단어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lag이야, lag. lag이라는 말은 부족한 것도 lag이고 아예 없는 것도 lag이거든. 이해됩니까?
자,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시간 속에서 벌어진다 이거.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거지. 규현이가 수능 영어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이 학원에 방문해가지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 맞아? 그러면 시간 단위가 셋으로 쪼개지는 거. 어떻게 쪼개지냐면 그러한 행동을 취하기 전의 시간, 그지? 영어에 대한 아무 대비책이 없었던 시간, 또는 여기 와가지고 공부한 시간, 여기 와서 한 시간,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은 이제 다음 주가 되는 거야. 맞아? 그 이후의 시간 하면은 현재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거기다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미래의 상황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지금 여기 와서 이 행동을 하고 있으면 올 수능 때 내가 더 향상된 영어 실력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모든 인간의 삶은 반드시 take place 하면 이루어지다, 벌어지다, 발생하다, 한 덩어리로 일형식이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거야.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한 인간이 결정했을 때,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 attain 하면 달성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목표 또는 목적은 이런 얘기야.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At some point in the future 하면 미래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야. 목적과 목표는. 맞아? 지금 행동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자, 따라서 한 행위자는 choose 선택하는데 means는 수단이야. 수단을 선택하는 거야. 어디로부터? 그의 환경으로부터. 그지?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arrive, 도달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목표 또는 결과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또다시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어. 언제? At some point in the future 하면 미래 어떤 시점에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뜻인가.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행동은 그랬어. aims at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rendering이란 말은 making하고 똑같아.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맞아? 얘가 오형식의 성격이야. 미래 시점의 상황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드는 거.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걸 답으로 골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then 뭐보다 이 상황이야. 상황이 would have been 하면 였었을 것보다 이런 얘기야. without은 없었더라면. 뭐가? 개입이지. 그 행동에 개입이 없었더라면 이란 말은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이란 뜻인 거예요. 상황이 그랬을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황인데 미래 시점의 상황이 훨씬 더 어떻게 만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이게 오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황이 목적어고 satisfactory가 목적격 보호예요. 훨씬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 행위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 실험하듯이 경제 관련된 이론 시험을 할 때도 실험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봐. 그걸 갖다가 경제 실험실 실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왜 순서를 고르기가 어려웠냐면 원래는 선생님이 색깔을 칠할 때 어떻게 칠하냐면 저기 중간에 첫 번째 단추를 딱 고를 때 이 노란 거 말고 여기다가 초록색을 다시 칠해가지고 이 다음에 연결고리를 또 찾아주잖아. 맞아? 근데 보면 지금 초록색이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 맞아? 이럴 때는 뭐 갖고 찾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장점이고 어디에서 단점으로 넘어가는가는 연결사를 보고 찾을 수밖에 없어. 즉 이 안에는 단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노란색으로 친 건 다 장점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 however 역접이라는 연결사를 보면서 지금부터가 단점이야. 단점. 그럼 제일 중요한 A번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보는 거야. 이게 또 단점이야. 단점. 그러면 당연히 however라는 단점이 역접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이 여기 나와야 되니까 순서를 그렇게밖에 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이거에 advantage 이게 바로 이점 또는 장점이지. 뭐해?
경제 실험실 실험의 장점은 일단 뭐야? 어떤 의사 결정의 행동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under 뭐하에서 이런 supervise 하면 관리 감독되고 그리고 수정이 가능한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내용 자체를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이게 이 실험실 실험의 장점이에요, 장점. 그리고 나서 얘들도 다 장점이라는 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점검해 보는 거야. 그 일관성을 뭐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일관성을 갖다가 간단하게 아주 점검해 보는 거. 이것이 become possible, 가능해지는 거야. 맞아?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뭘 배제시켜? 대안적인 설명이란 말은 이론에서 벗어나는 설명이야.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는 것도 또한 가능해진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돼? A as well as B 하면 B뿐만 아니라 A가 become possible,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해돼? 두 가지가 다 가능해져. In addition 하니까 이 연결사 계속 장점이에요, 장점. 설명들도 발견될 수 있는데 어떤 설명들? 불가능한 설명이지. 식별해내기가 within 어디 안에서? 추상적인 데이터 안에서는 이란 말은 실험실 환경이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란 뜻인가요? 맞아? 식별해낼 수 없는 설명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건 딴 내용 자체가 아니라 여기가 전부 다 이게 장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연결사가 이제 두 번의 핵심인 거지. 그러나 그래서 실험실 실험은 have 수많은 여기 나왔네, 바로 나왔네. advantage의 반대말이지, 그지? 단점도 있어. 그리고 도전 과제들도 있는 거야, 도전 과제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실험실 속에 실험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사람이 의식하면 행동이 바뀐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게 바로 이거야. 실험 상황은 그 불러일으키는데 특정한 행동을 불러일으켜. 의도적인 행동을. 그리고 suppress, 억압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억압해버려, 억압해. 그래서 실험 결과가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서 그쪽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이런 경향도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게 바로 단점이야.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단점 보자고. 실험실 상황은 급격하게 다르다. 즉 매우 다르다. 매우 다르다. 어디에서? 이런 화폐 그리고 사회적인 결과. 금융이라고 되겠네. 그지? 금융과 사회적인 결과에서 매우 달라. from 뭐하는 실생활에서의 결정과는 매우 다른 이런 급격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맞아? 얘도 역시 매우 다르다라는 말이 단점에 해당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순서대로 정해야 돼. 자, 37번. 이건 도대체 누가 자른 거냐? 네가 자른 거냐 이거? 네가 틀린 거냐? 파블로프? 글이 이게 다 잘려 있어. 선생님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냥 대충 맞췄어, 문맥을. 자, 이 파블로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음식 속에 어떤 특정한 화학적인 물리적인 성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 생각만 해도 침을 개개 흘리는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이걸 갖다 무조건 반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무조건 반사라는 건 뭐야? 이거 선천적인 거야,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인 거거든. 맞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병아리를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물건들을 막 쪼잖아. 근데 이게 파블로프의 설명대로 하면 이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속성이다, 선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아니고 그 아래다가 구멍을 살짝 뚫어가지고 그 미세하게 그 안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알 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지? 그 자극 때문에 애들이 쪼는 습관이 생긴다는 걸 잘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선천적인 줄 알았던 무조건 반사조차도 사실은 경험의 결과다라는 건 뭐야? 이게 다 후천적으로 생성된 거다 또는 학습된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파블로는 이렇게 주장했어. 화학적인 물리적인 특성들, 속성들, 음식의 속성들이 뭘 만들어낸다고? 이거 타고난이야, 타고난. 이건
unconditioned 하면 무조건적인 반응, 타고난 무조건적인 반응, 즉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 뭐하는 salivation 하면 이게 침을 흘리는 이런 뜻인가요? 맞아? 이런 무조건 반사를 만들어낸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라는 부분이 바로 꼴랑 이거밖에 없어. 아마도 이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는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 동격절이네, 그지? 그 관찰된 무조건적인 자극 그리고 무조건적인 반응 이걸 갖다 이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나 봐. 이런 관계가 그 자체로 뭐일 수 있어? 뭐의 결과? 경험의 결과일 수 있어라는 말은 학습의 결과일 수 있어. 또 후천적일 수 있어. 이런 뜻인가 이게 바로. 선천적인 줄 알았는데 무조건 반사가 학습의 결과일 수 있어. 즉 due to 뭐 때문일 수 있어? 학습 때문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거기에는 증거가 있대. 어떤 증거? 행동들, 대개 또하면 여겨지는 행동들이지. PPR. 이 뭐라고? 학습되지 않았다라고, 즉 선천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by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란 말은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이런 뜻인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증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A 단락이야. 그 누구든 길러져 본 사람들, 농장에서 길러져 봤다라면 농장에서 자란 거야. 자란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어. 뭐를? 병아들이들이 get up 일어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start to pack 하면 쪼기 시작한다는 거. 물체를 쪼기 시작한다는 거. 맞아? 그런데 이러한 행동 패턴은 is molded 하면 틀로 만들어졌다, 정형화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런 얘기야. 타고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이 고안해낸 거야. 하나의 방법을. 어떤 방법이야? 관찰하는 방법이지. 도대체 무엇을 그 병아리들이 하고 있는지 얘가 부화되기 이전에 이런 뜻인가. 맞아? 근데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B번 단락인 거야. 자, 이 packing response, 쪼는 반응은 were occurring, 발생하고 있었어. 뭐에 반응해서? 자극에 반응해서. 근데 여기서가 핵심이야. 어디 안에서? 그 껍데기 안에서란 말은 부화되기 전에 이런 뜻인가. 오케이? 즉 그는 could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얘들이 쪼는 행동 그리고 걷는 행동에다 심지어 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 뭐 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뭘 조작해? 그 이전에 부화 환경을 어디 안에서? 그 알 속에서 부화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이 쪼는 행동과 병아리들의 걷는 행동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바꿀 수 있었다라는 말은 이게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거다라는 증명을 해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갖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 생물종들은 어떨 때가 위험하냐면 그 개체가 너무 적으면 위험해. 적으면. 왜? 개체가 너무 적고 걔들이 서식하는 서식 지역이 너무 좁잖아. 좁고 그러면은 걔들은 거기에서 무슨 병원균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몰살당해서 그냥 싹 사라져 버려 그냥. 맞아? 그러면 이 생명군이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로 계속 전파되고 이 유전적인 안정성이 보장되려면 개체군이 충분히 많아야 되고 이 개체가 서식하는 지역이 충분히 넓어야 되는 거야. 넓어야 돼. 맞아? 너무 적은 숫자가 너무 좁은 곳에 모여 있으면 생물학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요. 없다. 이해돼? 따라서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는 충분히 넓게 보존돼야 돼. 그리고 그 안에 개체 수도 충분히 많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자, 진정으로 안전한 sanctuary라는 말은 피난처야. 피난처 또는 안식처라고 하는 거야. 맞아? 뭘 위한? 멸종 위기에 처한 이런 종들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이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의 공원이라든가 또는 서식지 보존구역이에요. 보존구역. 이런 것들은 반드시 encompass 하면 아울러야 된다. 아울러는데 뭐를? 개체를. 어떤 개체? 이게 핵심이야. 충분히 큰 개체를 아우르고 있어야 돼. 뭐 할 만큼? 안정적일 수 있을 만큼. 뭐에 대항해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항해서 이런 뜻인 거야. 맞아요? 몰라도 되는 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동물들에 비해서 식물들은 땅덩어리가 좁아도 그 안에 개체 수는 엄청 많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자, 많은 개체들, 뭐에 식물종의 개체들은 아마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적은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야. such that은 대디할 그런 정도의 이런 뜻인가요, 말이야? 어떤 정도? 1제곱킬로미터 이 정도만 해도 아마도 홀드 이게 유지할 수 있는데 충분히 많은 숫자를 유지할 수 있어. 이해돼? for 뭘 위해서? 그들의 유전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응? 이론적인 기반으로 이런 뜻인가요? 이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얘기. 식물종들은 이렇게 1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도 종의 개수는 충분히 많이 유지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야. 왜? 그 식물들만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식물들을 먹고 그 씨앗을 옮기는 놈들도 있을 거고, 그지? 그 식물들에게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꿀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그런 동물들까지 아우르려면 그 1제곱킬로미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게 저 위에 있는 제시문이야. 가볼까? 뭘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메인테인 유지해야 되는데 폴리네이터를 하면 이게 꽃가루 바지하는 놈들, 그리고 씨앗을 디스퍼서 하면 퍼뜨리는 놈들, 이런 놈들도 또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서식재는 반드시 다양해야 되는데 충분히 다양해야 돼. 뭐 할 만큼? 포함하고 있을 만큼. 실질적인 선택의 압박이란 말은 야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택 압박이 뭐야? 뭘 포함해? 패더전 하면 이게 병원균이야. 병원균. 100% 안전한 환경이 좋은 게 아니야. 걔들이 살아남으려면 병원균이 있어서 그 싸워서 이기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냐? 그리고 또 뭐야? 그 풀들 뜯어먹는 뭐야? herbivores 하면 초식 동물들도 있어야 되는 거야. 초식 동물들.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거야.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에 언급된 게 바로 병원균 또는 초식동물 같은 놈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 버리면 뭐 때문에? 불충분한 서식지 보존 때문에 이 초식동물이 없으면 그 식물종은 뭘 경험하게 돼? 자연스럽지 못한, 즉 비자연적인 선택이란 말은 진화의 경로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압박이 있어야 그걸 견디고 살아나면서 더 튼튼한 종들이 나와서 후세에게 전파가 되는데, 날 뜯어먹는 놈도 없고 나에게 병을 걸리게 만드는 놈도 없으면은 얘가 자연 선택이 아니라 비자연적인 선택을 통해서 진화의 경로가 흐트러진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설명할 거는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 자, 패션이라는 게 그래 소재인데, 옷이라는 거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커뮤니케이팅 하면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와 열망 이런 걸 뭘 통해서? 옷을 통해서 전달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그럼 여기서 뭘 전달하는지, 전달하는 내용을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announce,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care about, 신경 쓰는지. 그리고 where, 어디에 우리가 속하거나 또는 열망하는지, 속하기를 열망하는지. 응? 이 사회 속에서. 이게 바로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sometimes, 때때로는 어때?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direct, 직접적이야. 그런데 other times, 다른 때는 어떠냐면 이 메시지가 훨씬 더 inchoate 하면 미숙한 거예요. 미숙하고 figurative 하면 비유적이야. 즉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비유적이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면 덜 분명하게도 이걸 고르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맞아요? 음.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도 이런 얘기예요. Fashion은 is a means, 수단인데 두 번째 이게 communicating이잖아. 두 번째가 transforming 하면 바꾸는 수단이야. 바꿔. 뭘 바꾸냐면 우리들의 느낌인데 뭐에 대한 자아의 느낌을 바꿔. 그리고 또 느낌인데 우리들의 place in society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우리가 있는가라는 느낌을 바꿔주는 거야. 맞아? 즉 신분을 상승시켜준다.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줘. 오케이? 아, 보자. 옷은 can also 또한 change 바꿀 수 있는데 우리들의 자기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리들의 학습과 발달과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느낌, 즉 발전하는 느낌 이런 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맞지? 여기까지가 다 합치면 뭐야 이게? transforming 바꿔준다야. 첫 번째가 communicating 전달해준다 이런 걸 그 다음에 바꿔준다가 두 번째.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이 얘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become 되는데 what we dress for 하면 우리가 dress for 하면 뭐뭐를 위해서 입다야. 입다. 맞아?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뭘 위해서 입는 거 그것이 된다. 지금 내가 말쑥하게 차려입으면 그 말쑥한 차림새대로 우리가 된다 이런 뜻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게 결론이 여기 있기 때문이야. In this respect 이런 관점에서 in contradiction to 하면 뭐뭐하는 반대로 이런 얘기야. 뭐하는 반대로? 옛 속담과는 반대로 옷이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옛 속담과는 반대로 옷은 실제로 do 실제로 강조의 조동사야. make the man 하면 그 사람을 만든다. 만든다. 즉 입은 대로 네가 입은 대로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전체 글의 결론이기 때문에 얘가 맨 마지막에 나와줘야 돼. 응? 그래서 B번이냐 아니 A번이냐 C번이냐 할 때 너 지금 뭐 골랐어? 이거 골랐지? 3번? 아예 시작을 못했어? 이걸로 시작했어? C번이 그냥 결론이에요. 결론. 이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결론을 갖다가 연결고리로 딱 붙여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